안녕하세요. 스낵마블입니다. 마블 팬이 기다리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드디어 상영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10년간 마블 시리즈의 정석을 담은 작품입니다. 영화가 극찬 상영 중이고 전에 마블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죠. 극찬 상영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마블 팬으로서 영화 속 몇 가지 아쉬운 설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 스포일러 조심하세요. 1번 헐크 스토리라인의 경솔함. 영화의 이야기의 핵심은 초대 6명의 어벤져스, 그중 5명의 감정을 담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내용은 다만 좋지만 초대 어벤져스 중 실력으로는 최강인 헐크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에서 보여준 활약은 만족스럽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배나와 헐크의 갈등이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냥 한마디 말로 완벽한 융합이 돼버렸죠. 헐크의 변신이 그렇게 갑작스럽고 딱딱해 보였습니다. 초대 어벤져스 모두가 자기의 엔딩을 가졌지만 헐크의 내심 변화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벤져스2에서 헐크와 블랙 위도우의 감정 라인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토르3에서의 토르와의 케미도 재미있었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헐크와 베나의 인물 성장은 다소 평범했다고 생각합니다. 2번 타노스 캐릭터의 붕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모두가 타노스전이라고 부를 만큼 마블이 타노스의 캐릭터를 부각하는데 많은 분량을 사용했고 악당이지만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슈퍼합당의 성격과 사상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반은 없애버리고 반은 남겨두자는 황당무계한 균형의 방법을 인정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최근 몇 년간 최고의 슈퍼합당은 우주의 번영을 위해서나 아니라 기존 우주를 파멸시키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으로 돌변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만든 신조가 있던 슈퍼합당이 그냥 악당으로 돼버렸죠. 3번 캡틴 마블. 기억 남은 거 헤어스타일 뿐. 캡틴 마블은 행성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최강자이고 미래의 어벤져스들의 리더입니다. 하지만 최강의 슈퍼히어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지구를 지키는 역할은 너무 작습니다. 시작 부분과 엔딩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건틀렛을 획득하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본인이 장착해서 손가락을 튕겼다면 아이언맨도 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번 미키마우스가 세상을 구했다. 앤트맨2를 본 후에 모두들 앤트맨이 양자 영역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많은 추측을 해왔다. 팬들은 온갖 종류의 상상을 했지만 막상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쥐 한 마리가 앤트맨을 탈출하게 도와줬죠. 마블 유니버스가 디즈니에게 인수하고 미키마우스 대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형식이 아닐까 싶네요. 5번 액션씬이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지막 부분에 30분을 넘은 대전 분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 모든 히어로가 더 나왔는데 전투도 치열했지만 액션씬이 임팩트는 약했습니다. 멸리를 든 캡틴 아메리카와 타노스의 대전 외에 기억에 남는 액션 장면은 없습니다. 마블 다른 영화들에 비해 캡틴 아메리카 2는 윈터 솔저과의 대전, 캡틴 아메리카 3에서의 블랙팬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혼전, 공항대전, 엔딩의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대전이 인상 깊었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도 지구와 타이탄별, 와칸다에서 모두 멋있는 액션씬이 있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마지막 대전을 제외하고 액션이 거의 없습니다. 액션씬이 많아야 명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액션 장면과 특수 효과로 일관하는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액션씬을 좀 더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번 캡틴 아메리카의 타임슬립 설정. 이것은 아마도 모두가 토론하는 가장 격렬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타임슬립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논쟁이 많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임슬립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시간마다 자기 독립적인 우주가 있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네뷸라가 과거 네뷸라를 죽였지만 현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가 마지막에 타임슬립으로 현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캡틴 아메리카가 다른 평행 우주에 남았는데 그 우주에서 살았다면 현재의 늙은 모습으로 나타날 설정이 좀 모순되긴 하죠. 7번. 지구의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 높다. 마블 유니버스에서 상상을 뛰어넘은 과학기술 설정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영화든 총체적으로 지구의 과학기술 수준이 다른 행성의 과학에 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천재라 해도 지구의 와칸다보다 기술력이 높다고 장담할 수 없죠. 타노스의 과학기술 수준이 지구보다 높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크리제국의 과학기술은 고도로 발달했는데도 로나는 타노스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과학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노스는 난쟁이 별에 가서 그들의 기술로 인피니티 스톤을 장착할 수 있는 건틀렛을 만들었습니다. 토로도 이 때문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난쟁이 별로 가서 새로운 무기를 얻었죠. 하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아이언맨의 인피니티 스톤을 장착할 수 있는 건틀렛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착용자의 손 크기에 따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틀렛입니다.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심지어 자동으로 인피니티 스톤을 건틀렛에서 자신의 슈트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술도 보여주었죠. 8번 11원은 아이언맨의 승리로 끝났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2, 캡틴 아메리카 3에서 모순되는 근본적인 점은 세계의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가입니다. 아이언맨은 더 큰 위협의 이유로 자유를 희생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자유평등의 실천자로서 아이언맨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시작에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를 만났고 캡틴 아메리카에게 화를 풀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그때 아이언맨의 관점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11원은 캡틴 아메리카가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끝났고 다시 말해 시리즈 전체를 연관시켜보면 정의로운 히어로들은 결국에는 자유를 희생하고 안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통일되었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